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 시사. 최강 시사 김수민의 눈.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정치 얘기가 아니라서 반가워했더니 이것도 좀 답답한 얘기네요. 정치 얘기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들어보죠. 자, 성범죄자 조두순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그 동네가 난리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네, 저는 우라사와 나오키의 만화 몬스터라고 저도 있어요. 읽었는데 그래요? 이게 왜 생각이 나죠? 네, 이게 독일, 체코 이렇게 배경이 좀 넓은 편인데 마지막 편에는 한 동네에 다 모입니다. 등장인물들이. 그런 차원에서. 마치 조두순 집 앞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든 한국 사회가 몰려든 집약된 풍경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난리라는 표현을 썼던 게 그 유튜버들이 그렇게 막 몰려와가지고 생방송하고 무슨 이게 뭐 조두순보다 유튜버가 더 무섭다 이런 말이 네.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한 레벨이 4등급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보죠. 네, 네. 조두순 집 부근에서 100여 건의 주민신고가 발생할 정도로 다양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레벨 1, 네. 조두순 괴롭히기입니다. 집 바깥에서 가스밸브를 잠근다거나 일부러 조두순 집에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거. 아니 무슨 초딩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게 한국 사회에서 자주 보이는 풍경이라고 저는 보는데 정치권도 그렇고요. 네.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찍으면 그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저도 네. 이렇게 생각해요. 악플이 대표적인 사례고 이게 상대를 빌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당. 예. 죄책감이 없는 것이죠. 근데 불의를 심판하겠다면서 저지르는 폭력이 더 무서운 법이다. 과거의 학살이라든지 대숙청 이런 것들도 그런 차원에서 벌어졌다. 레벨 2는 뭡니까? 레벨 2는 결국에 조두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민 일반을 괴롭히게 한다는 것이죠. 예. 대표적으로 이웃에 사는 어떤 사람을 조두순으로 착각하고 달려드는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세월호 때도 그랬고 피격 공무원 사건 때도 그랬고 당사자하고 어떤 사람을 닮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이제 그 사람 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지만원 씨가 대표적인 사례죠. 5.18 광주시민군을 북한 사람 누구다 이렇게 지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더 올라가는 겁니다. 레벨들이. 지만원 씨는 레벨이 더 높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여기서 끝나는 레벨은 아니죠. 예, 레벨 3는 뭡니까? 결국에는 폭력을 휘두르다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아마 본인이 범죄자라는 생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두순과는 달리 나한테는 공익성, 이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예. 레벨 4 이게 압권입니다. 한 유튜버가 조두순 집 앞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다른 유튜버가 뭐 이런 것까지 방송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싸움이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치권에서도 늘 있는 일인데 예. 공통의 적을 타도하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결국 치고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혁명은 혁명 동지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풍경들이 집약적으로 조두순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두순 집 앞에 있는 유튜버들을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혹은 뭐 잘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네.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사적 응징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친절한 금자씨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또 인기를 끌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영화는 영화라서 사적 응징은 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네. 차마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텐데 이 유튜버들은 이제 영화 주인공처럼 자신을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구독자 수, 후원 이런 것들까지 보태어지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제 영화화되는 삶이다. 또 이제 상업화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돈이 본질일 수도 있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정치랑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네.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두순 같은 범죄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소수자라든지 네. 외국인, 이민자 이런 쪽으로 혐오 같은 것들이 확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정치 세력화가 되는 사례들이 유럽을 포함해서 많이 있거든요. 예. 한국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한 정치 세력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아까 유튜버들끼리도 서로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만약에 그런 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출범을 못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혐오주의가 이쪽 저쪽 세력에 다 고루 포진한다면 예, 한국 정치는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게 사실 이제 조두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원래. 네. 네.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죠? 일단 뭐 우리가 12년 동안 뭘 준비했느냐 이걸 좀 아프게 돌아볼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예. 조두순 사례는 그나마 다행인 게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붙습니다. 네. 1대1로 붙으면 재범 확률이 지금까지는 재범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다른 그 고위험군 대상자 같은 경우에 1대1로 다 붙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호관찰단 1명당 성범죄자가 13.4명이에요. 예. 스웨덴은 1대5거든요. 이런 예.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게 좀 뼈아프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극악한 범죄자다 보니까 보호수용제나 화학적 거세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둘 다 조두순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소급 적용이라서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보호수용제는 좀 이중처벌 위헌 소지가 있고 화학적 네. 거세는 효과는 있는데 자발성이 뒷받침돼야 효과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욕은 없애더라도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애초부터 형량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또 형량 강화가 실질적으로 범죄율을 또 감소시키는 건 아니라서 예, 여러 가지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27분에 끝내야 되는구나. 이 얼마 안 어쨌든 남았군요. 이게 전반적으로 살펴볼 건 많은데 우리 사회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사실은? 네, 분노와 격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철학자 한병철 씨는 분노는 새로운 상태를 시작하게 하는 능력인데 격분은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군중의 것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예, 김수민의 눈이었습니다. 다음 4가지